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김재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97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파생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과 세무 이슈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혁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나요? 일단 그 부동산 시장 감독이 일단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자금 조달계에서 이제 작성법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무 관련돼서도 대대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원인으로는 이제 최근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전세 사기나 다운 계약, 편법 증여, 기획 부동산 사기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제 불법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감독, 조사, 처벌 기능까지 이제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거래 과정에서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도 그렇고 주식 거래도 그렇고 네네. 코인 거래도 그렇고 뭐 한간에는 무슨 메이킹 마켓이라고 코인에서는 코인 시세 조작 그다음에 주식도 막 그런 게 있고 네. 심지어는 부동산도 일정 특정한 단지라든지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를 매집을 함으로써 네. 시세를 막 조정하고 그런 네네. 것들이 아름아름 막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다 모두 두드려 보겠다. 맞습니다. 라는 맥락인 것 같으네요. 자, 그렇다면 핵심적인 정책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까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전담 조직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이 조직은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다운 계약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또한 AI를 활용하여 전세 사기나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 포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신고하면 끝나는 방식이 아닌 거래 과정 전반을 AI와 합동조사팀이 면밀히 들여다보는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게요. 지난 8월인가요? 국세청 빅데이터 사업에 연계로 해서 향후에는 어떤 세무조사를 할 때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의 연장선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저희의 행위와 행적들에 대한 자료가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주의와 그 다음에 거래할 때 반드시 사전에 리스크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로는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그동안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신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서 자정거래나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편법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입금 내역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허위 신고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진짜 자전거래, 최근에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산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어떤 단지는 어떤 지방 특정 지역에서 와서 많이 매수한다,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사실은 많았고,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신고를 했다가 해지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그냥 호가만 불러놨다가 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페널티나 그로 인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입금 내역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어떤 가수에 대한 그런 거품은 많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하네요. 내용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데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확대되는데요. 특히 이제 고가주택 거래나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제 단순히 세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취득자금의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가족 간 위장 증여, 차명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370여 건을 추징했고 현재도 3,000건이 넘는 거래에 대해 사후 관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세금을 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가 합법적인지 끝까지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특히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세가 확대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또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가 대폭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범위를 수도권 과열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도 철저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즉 허위로 실거주를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전세를 놓는 편법은 앞으로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실거주에 대한 요건이 저희 고객사 중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 거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서 그냥 전세를 놓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게 실제로는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주택수로 잡히고 네. 주택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이 아닌 경우와 주거용인 경우 세분상 처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한 뭐 세무적인 리스크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토지거래 실거주 의무 강화로 더욱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존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항목을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까지 구분해 기재하셔야 되고, 자기 자금 항목에서는 주식, 채권, 매각대금 외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은 물론 증빙 자료까지 의무적으로 첨부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가상화폐로 마련한 자금까지 적어야 되고, 허가 구역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모든 자금의 출처를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최근에 코인과 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상화폐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 가상화폐의 수익금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틀어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본 자금을 양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킬 때 세무적 리스크도 고려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투자자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편법 거래나 자정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가끔 고객분들이 고가주택을 취득하실 때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지분율 변동을 좀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40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본인 배우자 반반씩 이렇게 하려다가 네. 배우자가 소득이 크지 않은데도 뭐 거의 20억 상당의 자금 출처가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일부 받는다 하더라도 10억 넘는 금액의 자금 출처가 입증이 안 될 것 같아서 지분율을 당초에 5대5에서 뭐 7대3, 뭐 심하게는 8대2 이렇게 조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보신 것처럼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감독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국세청, 경찰청, 그리고 국토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까지 모든 기관이 합동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적발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투명하게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자금 출처, 계약 증빙, 세무 리스크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